안녕하세요. 혼자 힘들게 두 딸을 키웠던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제 딸들, 특히 큰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큰딸은 제 속을 참 많이도 썩였었거든요. 자식욕은 내 얼굴에 침뱉기라지만 어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느니 저를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라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냥 친구의 푸념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큰딸이 5살, 작은 딸이 3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다정하고 성실한 가장이었던 남편은 일하던 공장에 난 큰 화재에 운명이 휩쓸려 버렸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전 마음껏 슬퍼할 새도 없었어요. 혼자 두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주부였던 전 먹고 살기 위해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각종 부업을 끌어다 하며 어떻게든 두 딸을 먹이고 입히려 발버둥 치고 살았죠. 과부라고 은근히 무시도 많이 당하고 파출부로 일하며 조롱도 종종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적이고 힘겨운 삶을 이악 물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저만 바라보고 있던 두 딸 덕분이었죠. 엄마, 나 미술학원 보내줘, 미술학원. 수진이랑 다이랑 다 다닌단 말이야. 미안해, 미라야. 엄마가 당장은 여유가 안 돼서 그래. 너 저번에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해서 그건 다니고 있잖아. 보습학원도 다니고 있고. 그래도 나 미술도 배우고 싶단 말이야. 엄마 미워. 세월이 흐르며 두 딸은 서로 다른 성격이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큰딸은 솔직히 제 멋대로이고 자기 주장도 참 강한 편이었어요. 뭐든 못해주면 때를 쓰고 울고불고 말도 아니었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버릇없게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 따끔히 혼을 내곤 했지만 큰딸의 그런 성격은 도통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또 큰딸은 파출부라는 제 직업을 창피하기도 했어요. 엄마,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한테 엄마 파출부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마. 창피하게 파출부가 뭐야, 파출부가. 아이를 훈육은 했지만 저를 창피하는 자식을 보는 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혼낸 뒤엔 남몰래 남편 사진을 끌어안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또 큰딸은 사춘기 시절도 아주 소란스럽게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딸 제가 앞으로 잘 주의시키겠습니다. 큰딸은 툭하면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고 화장까지 하며 제 속을 썩이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턴 술도 입에 대더군요.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온 딸을 보고 어찌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회초리도 호되게 들어보고 별짓을 다 했었죠. 그래도 고3이 되니 애가 공부를 하는 신용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반면 작은 딸은 내성적이고 얌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큰딸은 항상 작은 딸에게 물도 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며 부려먹었는데 한 번씩 전 그런 큰딸을 야단쳤어요. 너보다 약해 보인다고 그렇게 막 하면 못 써. 언니가 돼서 동생한테 더 잘해줘야지.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작은 딸이 제게 이런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엄마, 난 괜찮아.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싱긋 웃는데 얘는 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속이 깊나 싶더라고요. 작은 딸은 정말 착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적어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자긴 엄마에 대해 썼다며 제게 그 숙제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 글을 읽어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작은 딸은 그 조망만한 손으로 열심히 제 뒤를 따라다니며 집안일도 돕고 제가 남편 길을 챙길 때마다 제사 음식 차리는 것도 치우는 것도 전부 도와주곤 했습니다. 제가 시켜서 하는 수 없이 나와 있긴 했지만 하는 둥 마는 둥 입을 삐죽 내밀며 투덜대던 큰딸과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돼서도 두 아이의 모습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두 아이는 다 대학에 가긴 갔는데 작은 딸은 서울의 대학을 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고3이 돼서야 좀 하는 신용을 했던 큰딸은 지방의 전문대를 갔었거든요. 거기까지야 각자의 인생이 다른 거니 그럴 수 있다고 쳤는데 대학을 다닐 때도 졸업한 후에도 한 번씩 큰딸이 자꾸 작은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넌 언니보다 좋은 대학 나와서 기 좀 사냐? 네가 뭐 되게 잘난 것 같아? 큰딸은 자신보다 뭐든 앞섰던 작은딸에게 자격지심을 느낀 겁니다. 또 작은딸은 대학 졸업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큰딸은 넌 절대 못 붙을 거라며 작은딸을 계속 무시하기도 했죠. 얘가 정말 언제 철들려나 싶어 그런 큰딸을 야단쳤었습니다. 자꾸 큰딸만 야단치는 건 아닌가 제 스스로 많이 되돌아보기도 했지만 그럼 저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혼을 안 낼 수가 있었겠어요? 이후 작은 딸은 20대 중반의 나이로 떡하니 공무원 시험에 붙었는데요. 그때도 큰딸은 축하는커녕 마구 샘을 냈었어요. 치, 공무원 좋다는 거 다 옛날 말이야. 요새 공무원 월급 완전 박봉인 거 몰라? 그리고 옛말에 공무원은 곧 탐관오리라고 그랬어. 네 앞날도 참 알만하다. 언니, 세상엔 좋은 공무원도 많아. 박봉이어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게 계속 무시 안 해줬으면 좋겠어.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냐? 이게? 제가 또 혼을 내려는데 웬일로 작은 딸이 큰 딸에게 말대꾸를 하더군요. 그러자 발끈했는지 큰 딸은 작은 딸의 머리채에 손을 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딸은 그런 큰 딸의 손을 손쉽게 잡아채더니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 대학 다닐 때 태권도 동아리였어. 언니라서 지금 최대한 참아주는 거니까 진짜 눈앞에 별 보고 싶지 않으면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아직도 언니한테 꼬집히던 그 어린애인 줄 알아? 보라 말 한 번 잘했다. 미라 너 어디서 그런 손찌검 하는 못된 버릇을 배웠어? 너희 어릴 때 투덕거리던 거야. 애들 싸움이니까 벌 세우고 혼내는 데서 그쳤다지만 너 지금은 그거 경찰서 잡혀가는 거야. 또 그랬단 봐라. 그땐 엄마 손이 너한테 날아갈 줄 알아. 당혹스러웠는지 큰딸의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딸에게 겁을 좀 먹었는지 그 뒤 큰딸은 전처럼 작은 딸에게 시비를 잘 걸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딸과의 문제 이외에도 큰딸은 계속 제 속을 썩였어요. 미라 너 출근 안 해? 큰딸은 젊은 애들 술 먹고 춤추고 노는 클럽을 하루가 멀다 하고 갔다가 술에 취해 아침이나 돼서 들어오곤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서 회사에 무단 결근하는 일도 잦았죠. 그랬으니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제 발로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며 제 속을 아주 뒤집어 놓았답니다. 제가 출근하며 질질 끌고도 가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그런가요? 또 큰딸은 옷을 벗어도 세탁기 바구니에 제대로 넣어놓지도 않고 집안일도 잘 돕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모든 뒤치다거린 잔소리하다 못해 나서던 저와 작은 딸의 몫이었죠. 나중에 저거 결혼은 하려나 아니면 혼자라도 멀쩡히 살아는 가려나 생각하면 가슴이 참 답답해졌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진즉 집 밖으로 내쫓고도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외롭게 키웠다는 미안함에 차마 애를 더 외로운 길로 내몰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러다 애를 진짜 다 망칠 것 같아 무태 애 내놓는 심정으로 저는 결국 큰딸을 내보내기로 했어요. 갑자기 나가 살라고? 왜? 싫어 엄마. 나가면 돈만 들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네가 무단결근 하는 짓 좀 못하겠지. 그리고 엄마가 네 뒤지다거리 해주는 종인 줄 알아? 엄마랑 네 동생이랑 집안일하고 있으면 나와서 너도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청소기라도 돌리려고 하면 하루 종일 쾅쾅대고 투덜투덜. 설거지 한번 시키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질 않나? 엄만 더 이상 네 꼬라지 못 받아준다. 네가 5살 어린애도 아닌데 엄마가 왜? 그러니까 너 당장 나가. 나가서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놓고 살든 너 알아서 해. 딸은 나가기 싫다며 엉엉 울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딸은 제게 자꾸 전화를 걸어 나가 사니 식비가 장난 아니다. 세탁기 때마다 돌리고 빨래 개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며 하소연을 해대더군요. 하지만 전 절대 집에 다시 큰딸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 방법이 통했는지 시간이 흐르며 점점 큰딸은 철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 놀러 와서도 먼저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나가 살아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워줬는지 알겠다며 제 다리를 슬쩍 주물러 주기도 했죠. 전엔 관심도 없던 어버이날에 찾아와 선물과 꽃을 주질 않나. 이젠 회사도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다닌다고도 하고 그렇게 점점 철들어가는 큰딸의 모습에 괜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겨우 큰딸에 대한 시름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전 이제 나이 때문인지 슬슬 파출부 일이 힘들어져 파출부를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며 손맛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두 해 뒤 큰딸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이건 소고기 세트고요. 이건 오는 길에 너무 예뻐서 장모님 드리려고 사왔습니다. 사위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처음 본 날부터 장모님 하며 꽃다발을 주던 싹싹한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죠. 사돈댁은 재혼 가정이었는데 안사돈께서 사위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후 1년 뒤 바깥 사돈은 지금의 안사돈과 재혼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상견례 때 보니 사돈 어른들은 사위에겐 별 관심이 없고 사위의 여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슬쩍 큰딸에게 물어보니 사돈 어른들은 사위에게 큰 관심 없는 분들이 맞다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구박받고 자란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그 사람 대학 학비까지도 다 대주셨대. 그래도 자라면서 많이 외로워했다나 봐. 서로 속사정은 좀 다르지만 어릴 때 부모님 한쪽을 잃었다는 공통점 때문에 우리 마음이 통했었어. 그런 말을 들으니 사위가 참 가여워. 전 사위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또 전 큰딸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기도 했어요. 언젠가 딸들에게 똑같이 5천씩 주려고 꾸준히 제가 돈을 모아놨었거든요. 딸과 사이는 그 돈에 자신들의 돈을 보태고 대출까지 조금 받아 전셋집을 구했었죠. 딸도 사이도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았으니 자가로 시작하지 못하겠다면서요. 그래도 제 덕에 괜찮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큰딸 내외는 제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엄마 이제 외할머니야. 결혼한 지 1년 뒤 딸은 임신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사가 다 있나 싶어 저는 딸에게 축하금도 주고 필요하다던 비싼 애 유모차, 아기 침대, 옷, 신발 등등 다 물심양면 퍼주었어요. 딸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사위를 위한 마음에서라도 그렇게 많이 해줬던 거죠. 사돈들은 손주가 생기든 말든 여전히 사위에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또 전 임신한 딸을 위해 반찬도 많이 가져다 주고 딸이 귀한 손녀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엔 쉬는 날마다 몸조리도 많이 도와줬어요. 고마워, 엄마. 진짜 난 엄마밖에 없어. 엄마 아니었으면 나 너무 힘들었을 거야. 물론 몸조리를 도와준 건 잠시뿐이었지만 딸은 모든 걸 당연히 여겼던 전과 다르게 눈물까지 흘리며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고요. 원래는 그렇게 속을 썩였던 그 큰딸이 이렇게 철이 들어 엄마까지 된 모습을 보니 너무 뭉클했죠. 그리고 소녀가 태어난 지 10달쯤 지나자 딸과 사위는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애를 봐달라고? 엄마. 엄마도 알다시피 이 사람 벌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 난 만삭 때 회사를 그만뒀었고, 근데 계속 이렇게 외벌이로 살자니 너무 힘들어. 엄마, 우리 얼른 돈 모아서 집도 사야 되는데, 제발 우리 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엄마가 도와주면 우리가 평생 이 은혜 두고두고 갚을게. 저 장모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염치 없지만 저희 사정 아시죠? 저희가 돈은 3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한텐 부탁 못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기댈 데가 장모님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마, 제발. 나 우리 딸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큰딸 내외는 그 어린애를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긴 너무 불안하다며 제게 연신 애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은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딸의 말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노력한다고 했건만 아주 예전 딸들에게 많은 걸 못해주고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괜히 손주 봐줘도 좋은 말 못 듣는다던 주변의 말이 생각났지만 전 큰딸 내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큰딸도 전과 달리 철이 많이 들어 감사함을 아는 애라고 생각했고 마음도 약해졌었으니까요. 또 마침 전 상가 주인이 월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하여 2달 전쯤 반찬 가게도 접은 상태였죠. 어차피 노후 자금은 다 모아놨으니 그때 딸 내외가 주겠다던 30도 받지 말까 했지만 그 돈으로 손주 간식이나 사줘야겠다 싶어 30은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 거의 평일은 큰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며 손녀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겸사겸사 제가 집에 있으니 큰딸 내외 저녁도 차려주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엔 주말 내내 먹을 반찬까지도 넉넉히 해두고 집에 돌아오곤 했죠. 아유, 어깨야. 고맙다, 보라야. 우리 작은 딸 손이 약손이네. 솔직히 몸이 힘들어 파출부일도 그만둔 마당에 집안일에 손녀까지 봐주려니 삭신이 다 쑤시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집에 오면 긴장이 풀려 몸이 더 쑤시는 느낌이었는데 고맙게도 작은 딸은 제 어깨나 다리도 주물러주고 밥도 차려주곤 했어요. 엄마가 할게. 너 평일에 일하느라 힘든데 무슨 엄마 밥까지 차려. 엄만 언니네 집에서 뭐 안 힘드나? 그러니까 반찬 같은 거 그냥 언니랑 형부한테 하라고 해. 오히려 엄마가 얻어먹어야지. 내가 음식할 때 걔들은 노니? 제이 보고 있지. 그리고 설거지나 빨래 같은 건 그 둘이 다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나중에 너 결혼하면 네 애도 엄마가 다 봐줄게. 치, 내 애 보다가 우리 엄마 몸 다 사그라고? 아유, 내가 실례요. 엄만 그냥 나중에 내가 애 낳으면 예뻐만 해주면 돼. 누구 배로 낳아서 이렇게 예쁜 말과 행동만 하는지 저는 작은 딸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정반대였어요. 분명 큰딸도 처음엔 제게 고마워하고 많이 미안해도 했었거든요. 엄마, 엄마 덕분에 나 그래도 살 것 같아. 진짜 고마워. 내가 나중에 진짜 효도 많이 할게. 이렇게 말하며 제게 애교도 부리던 딸은 몇 달 뒤부터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요. 애가 겨우 철이 들었나 했더니 큰딸은 점점 과거 제 희생을 당연시 여기던 모습을 되찾아간 거예요. 엄마, 우리 집에 오면 제이 보는 것만도 너무 힘든데 엄마가 빨래랑 청소도 좀 해주면 안 돼? 그냥 애 잠깐 잘 때 해주면 되잖아. 부탁해, 엄마. 장모님, 죄송한데 저희가 요새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큰딸 내외는 자신들이 하던 청소와 빨래까지 제게 은근슬쩍 떠넘기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한두 번이었지만 나중엔 아예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진 애들이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딸은 예전처럼 제게 투정을 부리고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애 음식 간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애가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해도 이건 완전히 맹맛이잖아. 엄마 지금 엄마 딸 아니라고 대충 키우는 거야? 엄마, 제이젠 왜 이렇게 통잠을 여태 못 자? 새벽에 시끄러워 죽겠어. 그리고 나랑 우리 남편 다음날 출근 때문에 푹 자야 되는데 왜 애를 자꾸 거실에 데리고 나와서 재워? 진짜 센스 없게. 미라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무슨 내 손녀를 내 자식 아니라고 대충 키워. 어쩌다 나도 간을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네가 직접 하던가. 그리고 뭐? 센스가 없어? 애가 워낙 잠기가 예민한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리고 애가 방만 서성거리면 답답해하니까 거실에라도 이렇게 나와서 엊그제어야 잠드는 걸 어떡하라고. 넌 네 엄마 못 자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너 못 자는 것만 불만이야? 엄마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해? 아니, 애 울음소리 때문에 자기가 힘드니까 내가 말하는 거지. 네 애 우는 걸 네가 달래지 못할 망정. 그러니까 어디서 불만질이냐고. 너 엄마가 만만해? 엄마가 네 화풀이 대상이야? 그럴 거면 네가 직접 키워. 아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럴 때마다 따끔히 혼을 냈지만 딸은 건성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행동은 고쳐지긴커녕 날이 갈수록 투정의 수위가 심해졌죠. 더 기가 막혔던 건 딸이 그러니 사이도 절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모님, 반찬이 왜 이래요? 고기 반찬 하나도 없고 다 풀이잖아요. 찌개에 고기 많이 들어있잖아. 그거 먹게. 아, 진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반찬이 이러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뭐야? 서서방, 지금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내가 집에서 노나? 애 보고 음식하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내 밥을 직접 차려주지 못할 망정 투정을 해? 아이, 그럴 거면 먹지 마. 엄마, 이 사람이 엄마가 편해서 그러는 걸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그럼 밥 차려주는 사람한테 투정하지 누구한테 투정 부려? 그래? 내가 예민해? 그럼 너도 먹지 마. 아이, 장모님, 죄송해요. 진짜 치우시려고요? 아니, 언젠 저한테 진짜 친엄마처럼 편하게 대하라면서요. 그래서 그랬죠. 알겠어요. 그냥 먹을게요. 무슨 초등학생 자식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더군요. 그때마다 사위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나중엔 그런 말도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전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줬다 싶어 앞으로는 손녀를 돌보고 손녀 밥을 챙기는 것과 청소 이외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뭐? 엄마, 그럼 우리 밥은? 빨래는? 니들이 다 해. 내가 우리 손녀만은 외면 못해서 애 밥 챙기고 청소는 하겠지만 고마운 줄도 모르는 너랑 서서방 뒤시다거린 이제 못해주겠다. 처음에만 좀 고마워하는 척하더니 버리장머리 없게. 니들만 맞벌이하고 살아? 다른 맞벌이 부부들도 다 퇴근하면 집안일하고 밥 차려 먹고 살아. 큰딸 내외는 그제야 싹싹 비는 척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저는 정말 손녀만 딱 챙기며 애들 오기 전에 제 밥만 대충 차려 먹었어요. 이게 무슨 치사한 짓인가 싶었지만 그 애들이 정말 괘씸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언제부턴간 둘이서만 외식을 하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들어올 때 음식 냄새도 나고 항상 늦게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았으니 당연히 알아챌 수밖에 없었죠. 저는 기가 차서 말했어요. 니들만 입이냐? 니들만 좋은 거 먹고 다녀? 어? 아니, 엄마가 우리 밥은 우리가 알아서 먹으라며. 그래서 우리끼리 밥 먹고 오는 건데 왜? 엄마가 빨래도 애랑 엄마 거만 쏙 하고 우리 건 안 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도 기분 상해서 우리끼리 밥 좀 먹었다. 왜? 니들 돈 없어서 나한테 30밖에 못 준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매일 외식할 돈 있는 거 보니까 니들 돈 많은가 보다. 장모님, 저희도 싼 거 먹고 다니는 거예요. 싼 거. 아이, 어쨌든. 그리고 뭐 니들이 기분이 상해? 내가 거의 공짜로 애 봐주고 있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어디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가지고선.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입씨름을 했으니 저와 딸 내외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부탁은 또 어찌나 잘하는지 자신들끼리 놀러 간 지가 오래됐다며 그들은 주말에도 제가 와서 애를 봐주길 바라더라고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기 전에야 한 번씩 애들도 편하게 데이트하라는 호의로
주말에도 제가 손녀를 봐줬지만 그 상황에 제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싫다고 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금요일에 하도 퇴근을 안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둘은 제게 말도 없이 퇴근하자마자 전주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주? 내가 분명 주말엔 집에 간다고 했잖아. 아, 엄마, 부탁 좀 하자. 어? 애가 더 크기 전에 이렇게 놀러 다니지. 우리가 언제 또 둘이서만 여행을 가겠어. 엄만 엄마 딸이 애만 보다가 폭삭 시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넌 이 애미가 네 딸만 봐주다 폭삭 늙었으면 좋겠니? 뭐 이런 황당한 애들이 다 있어? 장모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대신 저희가 갈 때 기념품 사갈게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진짜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작은 딸이 알면 소란이 커질 게 뻔하니 전 우선 원래 이번 주말엔 큰딸 집에 있어주기로 했다고 작은 딸에게 둘러댔어요. 우선 참고 애를 봐주기로 한 거 괜히 작은 딸에게 미주알 고주알 불만을 털어놨다가 애 기분까지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일을 바득바득 갈며 주말을 보내고 나니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온 큰딸 내외가 제게 준 기념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휴게소 호두과자였어요. 미안해, 엄마. 우리가 그만 기념품 사는 걸 깜빡해서. 그래도 기념품은 사왔다. 이 식어빠진 호두과자가 기념품? 넌 기념품이 뭔지도 몰라? 아니, 여행 기념해서 사온 거면 다 기념품이지 뭘 그래. 엄마 막 자식한테 선물 바라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 모든 일이 제가 손녀를 봐준 지 고작 1년여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진즉 다 뒤집어 엎고 나올까도 몇 번이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지 않았던 건 당장 내가 없으면 손녀는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 제 약한 마음을 딸과 사이는 아주 우습게 여기며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여행 가버린 큰딸 내외 행동을 보니 더는 저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식어 빠진 호두과자 봉지를 꽉 쥐었어요. 그런 제 분노를 눈치채지 못하고 주방에 가본 사이가 대뜸 툴툴대더군요. 아유, 장모님, 이게 뭐예요? 설거지 밀렸잖아요. 출출해서 뭐 먹을 거 있나 보려고 했더니만 냉장고도 텅 비어 있고. 내가 그 설거지를 왜 하나? 자네랑 미라 쟤랑 목요일 밤에 둘이서만 몰래 야식 시켜 먹었잖아. 그리곤 설거지도 안 하고 금요일 아침에 그냥 출근해버린 거 내가 여태 그냥 냅둔 거네. 겸사겸사 나랑 제이가 먹은 것도 그냥 설거지 안 했어. 그럼 갑자기 애만 나한테 넘기고 가버렸으면서 내 심사가 안 뒤틀렸을 것 같았나? 네? 장모님, 유치하게 정말 이러시기에요? 아무리 저희 먹은 거 설거지 해주기 싫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설거지를 오늘까지 방치시키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이랑 제이가 먹은 건 또 왜 설거지 안 하셨는데요? 내가 전에 자네랑 미라가 먹을 밥 반찬도 다 해주고 설거지에 빨래 청소까지 다 해주고 살았지 않나? 그럼 그 정도는 자네랑 미라가 하라는 심보로 냅뒀네. 엄마, 우리가 둘이서만 여행 좀 갔다고 뭐 삐졌어? 진짜 쪼잔하게. 엄마가 돼서 딸이 행복한 게 최고로 좋은 일 아니야? 그리고 빨래통에 빨래도 하나도 안 해줬네. 진짜 서운하다. 아무리 우리 빨래 해주기 싫었다고 해도 일주일치 빨래를 하나도 안 해주면 어떡해.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출근을 생각했으면 어제라도 와서 빨래를 했어야지. 어디서 엄마 탓이야 너는 또. 전 이미 그들이 금요일에 멋대로 여행을 떠나버렸을 때부터 그 둘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쌓여있던 빨래에 설거지에도 손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도 그건 해주지 않았었지만요. 게다가 거기에 저와 손녀가 먹은 설거지거리, 손녀의 빨래까지 다 얹어져 버렸던 거죠. 저는 양심도 없이 설거지통과 빨래통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그 애들을 빤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용건을 꺼내려 입을 열려는데 딸이 도저히 용서 못할 말을 짓거리지 않겠어요? 엄마가 잘하는 게 집안일이잖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 거. 평생 그딴 집안일만 하고 살았는데
엄마한테 그런 게 뭐가 힘들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심술을 부려? 평생 파출부한다고 나 창피하게 했으면 적어도 결혼한 딸한테 이런 걸로 도움은 돼줘야지. 엄마 진짜 미워. 진짜 엄마로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내가 30만 원이나 주는데. 이곳엔 부모인 분들이 많으시죠? 혼자 힘들게 키운 자식이 저런 상황에 저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때 전 정말 억장이 무너지도록 서글프기도 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에 꽉 움켜쥐고 있던 호두 과자를 냅다 큰딸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아! 엄마, 이걸 나한테 왜 던져? 너나 많이 처먹으라고 던졌다. 호두 과자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 그 행동 거지가 아주 기가 막혀서. 뭐? 내가 해준 게 없어? 내가 그 파출부일로 너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다 보냈어. 결혼 자금까지 5천이나 보태주고. 근데 넌 고마움도 모르고 평생 널 창피하게 했네 만의 소리나 해. 내가 안 그래도 니들 괘씸해서 더는 애 못 봐주겠다고 오늘 말하고 집에 가려고 했다. 애를 안 봐준다고? 엄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그리고 솔직히 엄마 나한테 해준 거 보라한테도 다 해주고 앞으로 결혼 자금도 보태줄 거잖아. 게다가 엄마 맨날 나만 혼내고 보라만 예뻐했으면서 나한테 이 정도도 더 희생 못 해줘? 나 같으면 나랑 보라랑 차별하고 산 거 미안해서라도 더 잘해주겠다. 그럼 너 이딴 식으로 계속 행동해도 내가 널 도와줄 줄 알았어? 부모는 뭐 사람도 아닌 줄 알아? 그리고 분명 내가 전에 말했지. 보라를 편애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할 짓을 했으니까 너 잘 되라고 혼낸 거라고. 그리고 보라랑 너한테 똑같이 뭘 해주는 거면 고마워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러디? 그래도 좀 철이 든 줄 알았더니 넌 아주 생각부터가 글러먹었구나. 난 평생 아빠 없이 키웠다는 미안함 때문에 너한테 끝까지 모질지 못했었다. 근데 너한텐 이제 더 모질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그리곤 더 이상 애를 못 봐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황당해하며 내뱉던 딸의 말이 어찌나 괘씸했는지 몰라요. 제가 화를 내며 완전히 단호하게 나오자 그제야 딸은 약간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며 변명을 하려고 했죠. 알겠어. 엄마 화난 거 충분히 알겠으니까 내가 사과할게. 나도 서운하니까 말이 좀 막 나온 거야. 나 진짜 철들었어. 엄마 알잖아. 내가 철들어서 엄마한테 고마워도 많이 하고 선물도 하고 한 거. 알았으니까 기분 풀자. 앞으로 내가 진짜 더 잘할게. 어? 아니, 난 집에 갈 거다. 그래, 네가 정신 차리고 나한테 잘할 때도 있었지. 그게 진심이었을 거라고도 생각한다. 근데 네가 잠깐 효심을 가졌었다고 내가 네 이런 행동을 계속 참아줘야 하니?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맞는 거 아니니? 아무리 부모라도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다 퍼줘야 된다는 법은 없어. 부모도 사람이야. 부모가 잘해준 만큼 자식도 고마움을 알고 잘하려고 노력해야 평생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다. 근데 너랑 서서방은 내 호의를 완전히 무시했어. 난 그동안 참아줄 만큼 참아줬고 네 그 싹수를 위해서라도 더는 봐주기 싫다. 그러니까 비켜. 아무리 빌어본다 한들 제 귀엔 진심으로 들리지도 않았고 더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을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조금의 짐을 챙겨들고 현관으로 다가섰어요. 그러자 그때까진 입을 떡 벌리고 보고만 있던 사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장모님, 진짜 가시게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장모님, 제가 진짜 장모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도가 지나쳤어요. 앞으로는 장모님으로 깍듯하게 모실게요. 네? 이렇게 가시면 당장 저희 내일 출근은 어떡해요? 친엄마? 그래, 친엄마한테 좀 투정도 부리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자네 나이가 벌써 40줄이네, 40줄. 세상에 어떤 부록이 넘은 자식이 부모한테 일어나? 자넨 그냥 그 핑계로 날 우습게 대했던 거야. 내 딸이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리고 방금 내가 보여주지 않았나?
난 친자식이라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 못 참아주네. 둘 다 아쉬울 때만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와. 저는 그런 사위를 확 밀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소녀가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그들이 제가 있을 때나 애를 안 챙기지. 원래 소녀만은 끔찍이 생각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랬기에 다 팽개쳐버리고 거길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전 정말 큰딸 집에 다신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더군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아, 제발. 나 당장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 우선은 좀 늦는다고 전화해놨으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와줘. 어? 애 아빠는 벌써 출근했어. 우리가 월에 30 말고 앞으로 40, 아니 50으로 올려줄게. 어? 필요 없어. 누가 돈 때문에 애를 봐준 줄 알아? 니들한테 받은 30도 전부 제이한테 도로 다 들어갔다. 정 돈으로 날 회유하고 싶거든. 내가 주 5일 파출부 일하면서 받았던 급여만큼 다 줘. 니들 날 파출부처럼 부렸잖아. 그럼 내가 주말 특근 없이 평일만 딱 일해주마. 엄마, 몇백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줘? 말이 돼? 왜? 니들 돈 많아서 맨날 둘이서만 외식하고 여행도 가고 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도와주러 갔으면 항상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따 행동을 했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미안하다고 했잖아. 엄마,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평일에 애 봐주겠다는 엄마 약속 믿고 내가 직장 구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약속을 깨면 어떡해. 딸이라는 약속은 약속도 아니야? 너 말 한 번 잘했다. 넌 나한테 평생 고마워하고 잘하겠다는 약속도 전혀 안 지켰는데 나는 왜 봐주겠다는 약속을 매일 지키러 가야 되니? 난 그럴 의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든 네가 다시 집에 들어앉든 니들이 알아서 키워. 어떻게든 절 붙잡으려던 큰딸에게 저는 끝까지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엔 사위가 전화를 걸어 싹싹 빌더라고요. 장모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제는 집사람이 휴가 내고 오늘은 제가 휴가 내서 애 보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당장 애 보낼 어린이집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러게 내가 잘해줄 때 잘 좀 하지 그랬나? 난 모르니까 자네 알아서 하게. 전 이렇게 얄짤없이 사위의 전화도 그냥 끊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큰딸 집에서 돌아왔던 저녁에 뒤늦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들은 작은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딸네에 달려가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큰딸이 제게 전화를 걸었던 날 저녁에 퇴근하다가 말고 말입니다. 작은딸은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며 그들이 결혼할 때 자신이 선물로 사줬던 오븐을 꾸역꾸역 들고 와버리기까지 했었죠. 기어코 거길 달려갔어? 에휴, 그 무거운 건 어떻게 들고 왔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참겠는 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들고 오긴 그냥 꾸역꾸역 집어들고 왔지. 두 번 다시 그딴 건 언니 취급도 안 해줄 거야. 내가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건 참아도 엄마한테 못되게 구는 건 절대 못 참아.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어떻게 언니가 그럴 수가 있어? 형부도 마찬가지고. 거기 두 번 다시 가지 마, 엄마. 절 위해 그렇게까지 화를 내준 작은 딸에겐 참 고마웠습니다. 이후 큰딸은 몇 번 더 제게 연락했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딸은 문자까지 보내 우선 애는 급하게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으니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렇게 답장을 하곤 그 뒤론 문자도 전부 무시해버렸죠. 왜? 어린이집 비용이 비싸?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진 않던데. 정애가 걱정되면 그냥 네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보든가. 아니면 애 등원시키기가 귀찮니? 그것도 아니면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 뭐가 됐든 앞으로 너 알아서 하고 살아라. 난 이제 네 일에 관심 끊을 테니까. 그렇게 전 끝까지 큰딸 내외를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제야 그 둘은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며 손녀를 데리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그 속셈은 뻔했기에 전 손녀만 좀 예뻐하다 그 둘을 돌려보냈어요. 엄마, 우리 제이가 엄마를 많이 찾아. 어린이집에도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 그럼 영상통화 자주 걸거라. 어린이집에 적응 못하면 전에 말했듯이 네가 일을 그만두든가. 언니, 좋은 말 할 때 엄마 귀찮게 하지 마. 나 안 참는다. 형부도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자꾸 애를 다시 봐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큰딸 내외에게 작은 딸은 싸늘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자신들을 반기지 않았음에도 큰딸 내외는 어쩌다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와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해댔죠. 손녀를 봐서 집에는 들여보내 주었어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만은요. 그러다 한 1년이 조금 안 된 시기에 큰딸이 또 난리칠 일이 생겼어요. 당시 작은 딸은 정말 선하고 착한 소방관 사위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절 제일 위해줬던 작은 딸을 위해 작은 딸과 함께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을 작은 딸 신혼집 구하는 데 보태주기로 결심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작았다고 한들 그래도 서울에 있는 집이니 집값이 꽤 나갔거든요. 하지만 작은 딸은 바로 결사반대를 했죠. 엄마가 집을 왜 팔아? 언니한텐 5천을 주고 왜 나한텐 더 무리를 해주려고 그래? 내가 죽을 때 이 돈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돈 넣어주고 엄만 고향 가서 작은 텃밭이나 가꾸고 살련다. 그 시골 집값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니? 원래는 둘 다 똑같이 5천씩 해줄 생각이었는데 어차피 혼자 이 넓은 집에 남아서 뭐 하겠니? 자꾸 괘씸하게 애봐달라는 식으로 네 언니 여기 찾아오는 것도 꼴보기 싫고 네 언니한텐 괘씸해서 못 줘도 너한텐 얼마든지 아깝지 않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돈으로 전세 말고 자가 구해. 너희들 모은 돈도 보태서 말이야. 저는 큰딸과 달리 늘 절 많이 위해줬던 작은 딸에게 그렇게라도 뭔가 더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로 조금 반대하다 말던 작은 딸은 얼마 뒤 예비 사회까지 데리고 집에 와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지금 엄마가 이 집 팔면 생길 돈에 우리가 모은 돈 합쳐서 맞춰갈 수 있는 집 알아보고 있어. 최대한 넓은 집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합가해서 같이 살자. 엄마, 평생 서울에서 산 엄마가 이제 와서 고향으로 간다고 한들 아는 사람이나 많이 남아있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결혼하고 나서도 나랑 계속 같이 살아. 작은 딸은 제게 저희 집 한 돈과 자신들의 돈을 합쳐 큰 집을 구해 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비 사이가 돈을 많이 모아놨다며 말입니다. 심지어 들어보니 전부터 예비 사이가 먼저 절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고 딸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계속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장모님만 혼자 두고 결혼하는 거 보라가 정말 많이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값 비싼 서울에서 저희 애도 낳아야 하는데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 집을 구하자니 저희가 모은 돈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가 살고 계신 장모님을 굳이 전셋집으로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또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집에 방이 2개뿐이니까 나중에 애를 낳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학과 얘기를 계속 못 꺼냈었어요. 예비 사이는 지금처럼 제 집을 팔고 셋의 돈을 합쳐 합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제게 집을 팔라 어째라 하는 얘기를 꺼내는 건 너무 건방진 일인 것 같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줬으니 자신들도 편하게 합가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죠. 저야 딸 내외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래도 되나 싶어 선뜻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그런 제 눈에선 감동 때문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내가 정말 그래도 되겠나? 나야 고맙지만 젊은 신혼부부한테 너무 민폐 아닌가? 민폐는요, 장모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보라를 힘들게 낳고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히 제가 잘해드리고 싶은 거죠. 장모님,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같이 살아서 어른이랑 같이 사는 데는 엄청 익숙해요. 그러니까 장모님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네? 맞아, 엄마. 제발 날 위한다면 같이 살자. 엄마만 시골로 보내고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아. 이렇게 말해주던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 집을 팔고 그 돈을 보태 작은 딸과 예비 사이와 넓은 집을 구해 살게 된 거죠. 애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요. 감사하게도 사돈 어른들도 그 사실을 이해해 주셨죠. 한편 전 그걸 큰딸에겐 미리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의 성격에 난리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사를 마친 뒤에 모든 걸 안 큰딸은 새로 이사한 저희 집에 찾아와 아주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꼴랑 5천 해주고 보라 쟤한테 집을 해줄 수가 있어? 이래도 차별이 아니야? 어? 진짜 너무해. 나도 재산 줘. 더 달라고. 난 애도 안 봐주면서 왜 보라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데? 샘내기 전에 네 행동을 먼저 생각해, 이거사. 네 동생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게다가 보라랑 우리 윤서방이 먼저 나한테 합가하자고 말해주더라. 보라는 나한테 잘해준 만큼 보답받은 거고 넌 나한테 잘못한 만큼 외면당한 거야. 고작 5천? 그것도 싫으면 내놔, 당장. 언니, 양심 외국에 팔아먹었어? 언니가 엄마한테 뭘 해줬다고 돈을 내놔라 애를 봐달라 난리야? 진짜 나한테 제대로 당해볼래? 당장 안 나가? 자기는 왜 언니한테 문을 열어줬어? 미안해. 난 그래도 아직 예비 처형이니까 어려워서. 저와 작은 딸은 그런 큰 딸을 호되게 혼낸 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분한 마음이 알겠지만 이건 다 큰딸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죠. 이후 큰딸 내외는 얼마 뒤 열린 작은딸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더군요. 돈 때문에 동생 결혼식도 불참한 언니 따위 진짜 자매로도 생각 안 할 거라며 작은딸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저도 지금까지 구태여 큰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칠 때까지 전 큰딸에게 절대 손을 먼저 내밀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지금 전 작은딸 내외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위는 원래 힘든 일은 젊고 힘센 사람이 하는 거라며 저와 작은딸을 앉혀두곤 요리도 집안일도 많이 해주고 나는 착한 사람이죠. 그런 사위에게 고마워서 저도 절대 앉아만 있지 않지만은요. 작은딸은 얼마 전 기다리던 임신을 했는데 그때 사위는 희한하게도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기도 했어요. 우리 딸한테 고마운 건 알겠는데 왜 나한테까지 고맙나?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까 지금 이런 천사도 저희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오래오래 제가 아주 잘 모실게요.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천사 같은 딸이 참 천사 같은 신랑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큰딸에 대한 마음은 목구멍에 가시처럼 마음에 걸려 있네요. 부디 빠른 시일 내에 큰딸 내외가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전 큰딸 내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차피 만나봐야 서운하다는 소리 또 뭔가를 부탁하는 말밖에 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모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떨치게 하지 못한다면 큰딸 내외는 누구에게든 태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건 제가 큰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자식 교육인 셈입니다. 가끔 보면 마치 저희 큰딸처럼 부모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함부로 굴어도 되는 존재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모 또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또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말입니다. 그 당연한 이치를 잊고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면 자신 또한 부모에게 더 이상 마냥 사랑해줘야 하는 자식이 아니게 됨을 그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